현재 월드컵과 함께 달아오른 유럽 리그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혀 빅클럽들은 그 내부에서 조용하기는커녕 월드컵을 이용해 선수 영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맨유에서 김민재를 영입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정황이 등장했는데요. 우선은 김민재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유럽 리그의 흐름을 참고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 손흥민의 경우에는 PSG 회장이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서 손흥민을 만나기 원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매체 엘 나시오날에 따르면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손흥민의 오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물론 월크리기에 미넨, 레알, 리버풀, PSG, 심지어 맨유까지 이적설이 돌고 있다지만 무슨 PSG 회장이 직접 나서냐는 의문을 갖는데, 나세르 회장은 사실 선수 직접 컨택을 선호하며 음바페, 네이마르 등 무수한 월드 클래스들을 직접 설득하며 막대한 몸값까지 보장해 PSG 갈락티코를 만든 것이죠. 게다가 카타르 사업가인 나세르 회장이 이번 월드컵을 손흥민의 미팅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국 카타르에서 운신의 폭이 넓은 회장은 언제든지 비밀리에 손흥민을 접촉한다는 방침이며,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에게 8천만 유로 약 1100억가량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PSG와 손흥민 영입 경쟁을 하는 레알은 금액이 부담입니다. 엘 나시오날에 따르면 레알의 페레스 회장은 안첼로티의 손흥민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나이에 비한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레알이 손흥민 영입에 주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실제 레알의 평균 영입 나이는 24세가량이므로 레알의 철학과도 다소 벗어나는 범위이죠. 하지만 PSG는 30세 선수도 영입에 거리낌이 없고 당장 최고의 갈락티코를 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PSG가 자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 토트넘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레비 회장은 효율 경영을 추구합니다. 젊고 어린 선수를 싸게 들여와 키워서 판매하기 원합니다. 손흥민은 레비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제 누군가 최고 가격을 매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호이비에르 등 많은 선수들의 주급을 올려주며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호이비에르의 예상 주급은 20만 파운드를 넘겨 손흥민을 역전합니다. 아무리 호이비에르가 잘하더라도 손흥민보다 주급이 많다. 이것은 토트넘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될 것이요. 그렇다면 케인, 손흥민 등 주급을 줄줄이 올려줘야 할 주급 체계에 대한 고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레비는 팀이 무거운 주급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손흥민, 케인은 거의 마지막 가장 비싼 기회이기도 하죠. 또한 콘테 감독은 손케 듀오 체제를 뜯어 고치려고 여전히 페리시치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을 리빌딩하고 싶은 상황이므로 가장 비싼 가격에 손흥민이 나간다면 그것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 리그와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는 괜한 이적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김민재의 맨유 이적은 실제로 거의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구체적 정황으로 포착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주급 높고 골치인 호날두와 핵심 수비 선수를 맨유에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며 유력한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맨유는 이번에 호날두를 확실하게 정리할 만한 법적인 조항이 성립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호날두가 금주 방송인 피어스 모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맨유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퍼거슨 이후 맨유는 발전한 게 없다. 텐하흐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난 최고 클럽을 원하지만 현재는 맨시티, 리버풀, 심지어 아스날 수준도 안 된다 라며 맨유 팀 자체와 감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꼴이 된 것입니다. 특히 BBC에 따르면 맨유 측은 호날두가 자신이 떠날 때와 팀이 바뀐 게 없다고 말한 거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이후 맨유가 호날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피파 규정 등에 의거해서 선수의 행동에 따라 클럽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돼 호날두는 그냥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연봉 및 기타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냥 맨유가 결심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상황인 것이요. 오히려 호날두의 행동이 본인의 레전드가 된 맨유에서 초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김민재는 호날두와 달리 정반대의 행동을 했으며 맨유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맨유는 실제 김민재를 보려고 나폴리에 스카우트를 파견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맨유는 호날두를 내보내고 현재 수비수의 중심인 맥과이어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김민재의 최근 SNS에 사과한 모습은 호날두의 염증을 느끼는 맨유에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맨유가 내년 여름에
해리 맥과이어를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맥과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8천만 파운드를 지출했지만 반값이라도 감수하고 내보낸다는 것이며 현재 주급은 19만 파운드 수준으로 거의 손흥민과 비슷한데 폼을 보면 주전은커녕 당장 내보내야 하는 수준이란 것이죠. 게다가 센터백 숫자는 많은데 쓸만한 센터백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맨유의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유는 이제 김민재를 보기 위해 직접 나폴리에 스카우트를 파견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맨유가 김민재를 이탈리아에서 직접 지켜봤다면서 바이아웃을 뛰어넘고 김민재를 내년 여름에 낚아채가려는 재계약 협상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 들어온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부터 영입 경쟁에 뛰어든 것이죠. 맥과이어도 8천만 파운드인데 김민재의 5천만 유로는 사실상 맨유에게 헐값이나 다름없는 금액입니다. 나폴리도 김민재가 잘할 거라 생각해 영입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할지는 몰라 약간의 실수를 한 셈입니다. 좀 더 바이아웃을 높게 잡던지 아니면 수년간 김민재를 보유할 조항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잡아두기 위해서 다시 나폴리가 재계약을 벌써부터 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는 등 그야말로 김민재를 쟁탈하기 위한 움직임이 빅클럽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 김민재의 팀 동료이자 나폴리 중원 핵심인 앙귀사는 금주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피아 포스가 풍기는 재계약장 같다며 김민재도 재계약에 끌려갈 수 있다며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나폴리는 다급해졌는데 맨유는 이것을 돈으로 간단하게 무마해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가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동시에 김민재에게 주급 두세 배를 올려줘 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주급을 그만큼 줄 수가 없기에 맨유가 어쩌면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퍼거슨 감독도 절대 호날두를 레알에 안 판다고 하다가 그들의 돈 공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는데 심지어 나폴리의 경우에는 바이아웃이 낮게 형성되어 협상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김민재가 맨유에 오케이 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맨유행이 성립되는 나폴리로서는 위험한 상황이죠. 게다가 맨유 측에서는 김민재가 호날두와는 달리 겸손하고 유연한 선수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을 것인데 김민재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자신의 실수로 골이 났다는 사과를 하자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호날두는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며 심지어 어린 팬의 핸드폰을 후려쳤어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김민재는 자신의 경기 내용이 부족했다면서 사과를 하니 이것이 크게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김민재가 트윗도 자주 하고 경기 끝나면 자주 팬들과 소통하면서 SNS 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냥 그러나 했나 봅니다만 서양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매우 기이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김민재 사과 때문에 금주 내내 각종 언론과 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탈리아 팬들은 김민재의 골 헌납 실수 사과 발언에 대해서 전혀 괜찮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민재는 철벽이다. 실수를 몇 번이나 했다고 비난하겠는가 라고 두둔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안 문화적인 겸손함은 서양인들이 사실상 싫어하지 않다는 게 정설에 가깝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아직까지도 박지성을 거론하며 저평가와 챔스 결승에 안 내보낸 걸 미안해하는 것은 박지성의 겸손함과 인성 그리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서양에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쿨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적인 정서로 어른을 우대하고 대접받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이죠. 또한 팀을 우선시하고 희생하는 선수들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데 김민재도 당연히 그런 선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나폴리 분위기가 너무 좋고 김민재가 이 팀과 조합이 매우 좋은 상황이며 또한 챔스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민재 본인도 한때 계속되는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 더 이상 토트넘 언급을 해달라지 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본인도 나폴리 간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지나친 관심은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리그에서는 손흥민은 물론이고 김민재의 구체적인 맨유 이적설이 나온 상황입니다. 맨유는 호날두와 맥과이어를 정리하는 금액으로 김민재의 주급을 주고도 남는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과연 김민재가 올 시즌이 끝나고 어느 팀에 몸 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